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용락입니다. 이 정권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전복시키려는 이념 정치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무시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말 잘 듣는 야당 국회의원들 교묘하게 조정해서 이 정권이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 정치는 그 사이에 어느새 멀찌감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도 넘어서 김정은과 같은 정권 동일체로 나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 명함을 가진 사람이 문재인인데 입에서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를 대등하게 표현하고 구분하는 발언이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작자가 북한 정부, 남한 정부를 동등하게 나눠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 반발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문정권에 반발한 분들이 그렇지만 있습니다. 자유수호협회 박성길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입니다. 만나기 전에 먼저 홍용락TV는 정권의 보수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맞짱 뜰 자신 없으면 집에 가 쉬시는 게 좋다는 그런 조언도 있습니다. 자, 박성길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려운 자리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그 건설하시고 또 공채도 저 건설회사 공채로 들어가셔가지고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요즘 와가지고 이렇게 애국 운동에 몸바쳐 하시고 계십니다. 예, 저는 2016년 10월까지는 전혀 이런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에 개입도 안 했고 별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로지 제가 전공인 건축 분야에서만 평범하게 지내왔던 그런 일개 시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바람에 그래도 양식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여러 동지들과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 그 먼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먼저 좀 말씀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좀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쭤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진행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홍영락 TV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일개의 시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저는 우리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아주 평범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만 해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 과연 내가 이렇게 침묵하고 거기에 그냥 좌절하고만 있는 게 올바른 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저도 또 유튜브 활동을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가 아니고 제가 인터뷰를 받는 입장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여러분들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추석이 즐거우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까지 맞이한 추석 명절 중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은, 무거운 추석을 맞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추석 전에 일어났던 조국 법무장관 지명건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자괴감 내지는 속이 많이 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했고 또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지난 제가 2016년 10월 이전에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한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나,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게 되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945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한 이후에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한이 갈라진 상태에서, 좌우가 갈라진 상태에서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계속 각자 도생하는 길로 왔지만 그 안에 우리가 통일하지 못한 의견들이 계속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끌고 가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세계 속에서 세계의 사람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는 그러한 세계인의 길을 걸어갔는데 저 북한에 있는 국민들은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우물안의 개구리 상태에서 그야말로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만 세뇌당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동조하는, 거기에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남한에서 암약을 하고 또아리를 털고 호심탐탐 대한민국을 점멸시키고 괴멸시키고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고 가는지 저는 의아하게 짝이 없고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길거리에 나와서 또 광장에 나와서 같이 외치고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고 바로잡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도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으로 가고 있고 또 이웃 일본과의 관계도 굉장히 험악한 관계로 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 사정이 좋아졌습니까? 대외적인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북 일변도 정책만 추구하다 보니까 현실과 너무 괴리된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원성과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조국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닌 자기들만의 편을 위한 자기들의 통치 방식으로 지금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꾸의 대한민국은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한 상황에 빠져 있고 정신적으로는 내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같이 60대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로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는 게 가장 인간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가치가 다 뒤집혀 버렸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오히려 비하하고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같이 부모를 효도하고 정말로 부모의 가르친 대로 묵묵히 따라왔던 선량한 국민들은 지금 엄청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이 쌓여서 지금 결의의 광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왜 거리에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분들은 자기들의 역할, 주어진 역할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밖에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젊을 때 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3년 7개월 동안 근무하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우디에 가서 반노예 생활하고 왔습니다. 사우디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 격세정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도 묵묵히 돈을 벌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가족의 생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희망과 미래가 보장됐습니까? 그래도 우리 때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0대들한테는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 상태, 자포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정부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정말로 하나의 나라를 출발하지 못한 그러한 아주 한탄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그래도 미국과 일본의 그러한 도움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우리하고 동맹관계이고 친구관계인 이웃나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진짜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들께서 잘못 가고 있는 정부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잘못한 정부한테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려는 대로만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거리에서 광장에 나와서 활동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언론사들이 해야 될 일을 메인 언론들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홍영락 TV 같은 정말 올바른 우파의 가치관과 올바른 정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길러주시고 지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의 말을 따라주시고 밀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저력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위기에 빠져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불사조처럼 일어나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고 국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힘으로 다시 단결하고 뭉쳐서 우파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한데 뭉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잘못돼 가고 있는 나라를 올바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뭐 원고를 준비해 갖고 오셨더니 그냥 가만히 그냥 하시면 돼 그냥 뭐 절절절절 다 말씀이 나오시네. 하실 말씀 다 나오시네. 저도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둔 사람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걸 느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저기 조금 궁금한 부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아 이전 건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친북 일변도 아니 뭐 친북 일변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보호 정책만 보호하고 있는 정권이 이게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정치 그렇게 보시고 계시면 이 정권은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마 사회주의
통일로 남북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예. 그렇지 않고 저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면은 저는 그거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자기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정책이 명확하게 이유라고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친북 일변도 또는 사회주의 통일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의 뜻이 올바르 되면은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나는 사회주의 통일을 원한다고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남북 간의 대화를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에게는 완전히 감추고 밀실에서 자기들끼리의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만 표현하고 국민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딸려가고 저는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딸려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공감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무슨 통일정교 로드맵을 제시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97%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연막 정책을 피고 또 이렇게 홍보라고 해서 거짓말하고. 네. 사실은 이제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김정은이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다 북한 국민들이 굶어 죽네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흡수 통일이 된다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주 뭐 양아치들 쓰는 말로 앞에 그 연막 설레발이라 그러죠. 그걸 쳐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되게.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안타깝고 국민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아까 지소미아 파기 때도 설마 우리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정권은 무조건 이념 정책만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설마 그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과거에 이하창 전 대통령 후보께서 아마 대통령의 당선이 안 됐을 때는 야당 쪽에서 그 당시 야당에서는 북풍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그거를 공격해서 이해창 후보를 낙마시켰죠.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신북풍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 미사일을 쏘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정권에서는 저렇게 북한들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 거는 배고파서 자기들 도와달라는 그러한 신호라고 호도해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국민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북한에 펴주는 명분으로 삼는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짜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의심이 현실화되는 게 뒤돌아보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마 그럴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북하고 이건 너무 친하게 지낸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정부가 아닌 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실수도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거나 그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어느 경지까지 좀 도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념 정책이 여기까지 벌써 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정말 자기가 어느 순간에 다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보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우려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공산주의자들은 통상 그렇게 얘기했죠. 좌우 날개로 날아야지만 제대로 멀리 날 수 있고 제대로 날 수 있다고 항상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과거의 역대 우파 대통령들이 집권했을 때에 좌파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좌우 날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날아가야지만 된다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집권 하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파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예. 좌파의 왼쪽 날개로만 지금 날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잘 날아갈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은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지금 날아가고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왼쪽 날개 하나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마 뜨지도 못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뜨지도 못하는 새, 뜨지도 못하는 비행기에 국민들 태우고 날아가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참 이 정권이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예. 자, 뭐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저 예. 박성길 부회장님은 현재도 건축사가 저 건축 건축회사 설계사무소를 하고 계시면서 네. 정말로 자기 돈 써가면서 예. 지금 애국운동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저 앞에서도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는데 태극기 집회 방향, 태극기 세력이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방향으로 좀 대오가 정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은 국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뭐 우파 국민으로서 태극기 들고 지금 3년 가까이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우파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예. 좀 분열되어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역 우리공화당을 필두로 한 서울역 집회와 그다음에 국본이라고 대한민국 태극기 국민혁명본부 예. 대한문에서 하는 국본 그리고 광화문 동화광장에서는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이 예. 주도하는 그 동화광장 집회 3대 집회가 있습니다. 예. 그 위에 또 뭐 교보문고 앞에도 있고 정각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전부 처음에는 왜 거리에 나왔습니까? 그때는 탄핵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 기각을 원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탄핵 기각이 되지 않고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면이라는 헌법상에도 없는 조문으로 파면을 당하시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해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집회하는 분들이 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이 계속 그 국민들의 그 태극기 국민들 그때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의 염원을 하나로 통합하지를 못하고 본인들의 어떠한 그 생각이 좀 달랐는지 예. 그거를 한데 뭉쳐서 계속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는 노력이 부족했는지 그게 분열됐어요. 분열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자 자기의 신념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쉽게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근데 저는 처음부터 서울역, 대한문, 동화광장, 교보 모든 집회 다 갖고 가서 제가 방송도 하고 실제로 설명도 하고 제 의견도 표명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나로 쉽게 뭉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뭉쳐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예. 현재 그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지도자들이 한데 뭉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신데 자기들이 주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내려놓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곳으로 힘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자기가 더 오르니까 내 쪽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게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3년 동안 나름대로 냉정하게 지켜보고 또 전파를 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 순수하게 애국심으로 뭉친 그러한 집회도 있고 약간 정치적으로 좀 움직이는 집회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자기들이 목소리를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그것이 좀 뭐 일종의 삐졌다 그러나 아니면 뭐 속이 상해서 조금씩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소모임으로 흩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파들은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좌파들의 힘은 뭐였습니까? 좌파들이 더 광화문 광장에서 그 사람들 내부에 제가 여기 요즘에 우리 수호회도 민노총에서 아주 핵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도 회원으로 들어와서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은 좌파들 내부에서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토론과 투쟁을 한다 이거죠. 그거는 옆에서 외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대외적으로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게 그 좌파들의 특징이란 단일대오라고 하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좌파들이 민노총 집회 할 때나 전교조 집회할 때 유심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조직은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한대 장소에 모여서는 완전히 한 사람의 지도에 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자기들 의사 표출을 합니다. 근데 우리 우파는 8.15 때도 한대에 모이자 그래도 안 모였고 이번 10월 3일 날도 또 한대 모여서 아마 대규모 집회를 하자고 지도부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에 이번에는 그래도 흩어지지 말고 세 개의 큰 집회 지도자들이 한데 머리를 맞대고 그 안에서 격렬하게 투쟁하고 싸우던 한이 있더라도 외부로 국민들에게 볼 때는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 좋은 말씀. 그게 해답인 것 같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시간이 오래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권은 이념을 가지고 이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보수 우파들은 할 일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 박 부회장님 말씀처럼 지금 자기 희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우파들 정말로 이 정권과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짱을 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보수 우파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길을 찾는 게 해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맞짱 뜰 자신 없는 분들은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자유수호협회 박성길 부회장 겸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생방송 민심은 천심 프로그램과 10월 26일 홍영학TV 레이저 뉴스 프로그램은 홍영학TV 정기점검 관계로 두 개 프로그램은 한 주간 쉽니다. 편성 업로드를 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